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어떤 키워드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여기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를 뽑아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L 이지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의 키워드 저희 이렇게 나열해서 준비해놨습니다. 5위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중국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조금 전에 오후 넘어가면서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왔죠. 중국이 자국민의 한미일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내로 한정한다면 사드 사태로 중단이 2017년부터 되었던 한국의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는 겁니다. 자, 수혜를 어디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범위와 함께 언제까지 이어질 이슈인지에 대한 판단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첫 번째로 이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진 오늘장입니다. 말 그대로 들썩이는데 가장 최대 수혜, 오늘로 보면 화장품인 것 같거든요. 화장품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각 변화도 필요한지 뉴스의 무게와 함께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읽어주세요. 이제 화장품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화장품 섹터가 그동안 공매도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고 오늘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대부분 공매도 판매가 늘어오는데 공매도 판매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등락은 가장 좋다. 제 눈에는 그렇게 좀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 뉴스가 분명히 호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상의 변화를 좀 줄 수 있고 특히 여행이나 항공, 레저 그리고 카지노 면세,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쪽에서는 분명히 득이 됩니다. 중국이 사실 이 단체 여행 비자 제한을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됨으로써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올 상반기에도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좌절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3월 달에 전인대를 하고 나면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흥책에 가장 크게 집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 1분기에는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장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본 이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 특히 중국의 경기 부흥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단기 피자라는 부분이 분명히 호재가 좀 될 거는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실적으로 연계가 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그 일부 국가에서 중국이 단체 그 여행 비자를 해제한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중국 관광에 대한 그 실적 업그레이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중국 경기가 관련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이런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한 번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차분히 기다렸다가 사태를 보고 그때 또 다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모멘텀으로 간주를 하시고 비중을 조금 급등 시에 좀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 세부적으로 상관없이 오늘 일단 강한 시세가 나오고 내일 나온다면 일단 챙기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아무래도 오늘은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급등이기 때문에 보통 최근의 경향을 보면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 공매도 한매가 이틀 정도 지나면 시세가 좀 달라지는 걸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2차 전지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본다면 일단 공매도 한매에 의한 급등은 조금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각 정리해봤습니다. 중국 소비에 관련해서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장품에 한정해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전에는 중국을 잊고 많이 봐야 되는 시장이었잖아요. 오늘 이후로의 전략은 좀 변화가 필요할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쪽에 대한 비중 확보가 더 화장품 전략에서 중요할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 정리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유럽에 약 20%가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답니다. 근데 소비는 0.9%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억눌렸던 해외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가고는 있는데 가서 지갑을 안 연다라는 거죠.
과거처럼 중국 분들이 유럽의 명품 매장 가갖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다 주세요. 이런 형태가 이제는 잘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가 이전 대표님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그게 팩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이죠. 지금 우리가 화장품 글로벌리 모든 제품들을 온라인 구매가 다 가능합니다. 최근에 중국 내에서 온라인 쇼핑 축제가 있었죠. 거기서 우리 화장품들의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과거처럼 많이 안 쓴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화장품의 특징은 여성분들에게 물어보시죠. 화장품 바꿀 수 있어? 거의 못 바꿉니다. 화장품이라는 것은 자기 피부에 특화되어 있는 화장품만 쓰기 때문에 만약에 A라는 제품을 쓰다가 우리나라 한국의 B 제품을 다시 사기 위해서 그 여행 온 김에 B 제품을 사간다?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대표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은 공매도 환매가 들어온 거고, 더군다나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나는지, 물론 소비가 늘어나야 되겠고 늘어날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이지 내일부터 갑자기 안 들어왔던 중국 관광객들이 수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을 싹 쓸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뭐 나쁘진 않겠죠. 제가 화장품을 말씀드릴 때 작년부터 탈중국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붙였죠. 올해 이제 그 화장품 얘기할 때 그 글로벌리 진출, 미국과 하지만 중국은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왔습니다. 중국이 들어오면 소비가 조금 늘긴 늘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트리거라기보다는 알파가 붙으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단기간의 시세 급등에 대한 것들은 쫓아가는 건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힌트를 위원님께서 주시긴 했습니다만 해당 종목으로 저희 AS 받아보면 조금 더 분명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중국 이야기 나오고 화장품 나오면은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27일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이고요. 목표가가 13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터치도 나왔고요. 그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갭을 띄워서 이만큼 올라온 자리입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지금 어떡할까요? 저는 지금은 일단은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바라볼 때 중국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추천드렸을 때 중국 쪽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작년부터 탈중국을 외쳐서 그게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어요. 중국 매출보다는 미국이라든지 베트남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걸 말씀드렸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뉴스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했다? 이럴 때는 저는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새롭게 갈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내에서의 점유율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저희와 같이 이것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기분 좋게 일단 한번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봐주세요.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6월 달에도 CNC 인터내셔널 색조 키워드로 내세워주신 종목인데요. 오늘 뚫어냈습니다.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구간인데 역시 뉴스 싣고 올라왔을 때 비슷하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쁘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색조는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반응을 한다라고 보면 한 번 정도 차익을 실현했다가 어차피 다시 저점에 들어가야죠. 저는 CS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실적은 늘어날 걸로 봐요. 따라서 갑자기 급등할 때는 한번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톤 다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하는 거죠. 이런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중기적인 트레이딩 전략도 상당히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챙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위원님 딱 하나만 좀 짧게 봐주세요. 오늘 중국 소비 키워드도 강하지만 내수 소비에 대해서도 강한 쪽이 많거든요. 중국의 포커스가 아니라 조금 더 국내 내수 소비로 넓혔을 때도 지금 구간에 메리트 있는지에 대한 조언도 살짝 받고 싶은데요. 지금 내수 소비는 우리가 조금 둔화되는 수치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내수 소비는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넓히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좁혀서 중국의 이제 단체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단체 여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가족분들끼리 가는 단체 여행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기업들의 어떤 성과 단체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수 사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단체 여행 보내주는 거 있죠. 이게 정말 대박이 나는 겁니다. 뭐냐면 회사 돈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은 내 돈 안 들이고 여행을 올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를 두둑하게 갖고 오십니다.
그렇죠. 비행기표 안 끊고 호텔비 안 끊으니까 주죽하죠. 그분들의 소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과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오늘 아시아나항공이 올라가는 게 결국 그 아시아나가 중국의 전 노선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거에 수혜서 카지노 이런 거 한번 보시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단체 여행 코스에 중국 분들은 카지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 돈 안 들이고 카지노 돈을 쓸 수 있다? 얼마나 그들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의 접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 여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런 개념에서 덧붙여서 어떤 성격의 단체 여행들이 오느냐. 쉽게 얘기해서 화장품 아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년 여행 보내주지 않습니까? 자동차 딜러분들도 여행 보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연 그들이 어디서 소비를 할까? 이걸 한번 보신다면 투자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 중심으로 해서 넓혔다가 좁혔다가 다양한 시각에서 조언 얻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다 할 뉴스가 나오거나 급등락은 아니지만 그래서 또 궁금한 자리거든요. 굳건한 에코프로 그리고 그 외에는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굳건한 에코프로로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요. 대표님과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미터 역할로 시장 분위기 볼 때 에코프로 코스닥을 볼 때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볼 때도 그렇고 여기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굳건하다라는 이 표현에 적절할지 그리고 굳건한 에코프로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굳건하다기보다는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코스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포스코의 매도량이 외국인 매도량이 상당하면서 포스코의 매도량이 또다시 전체 코스피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2차 전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때마다 지수가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왜곡되어 있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나 포스코를 보면 7월 말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차익 매물이 굉장히 세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후에 지금은 변동성이 줄어드는데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매도가 유입되는 것과 공매도가 환매되는 게 교차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의 교차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승과 하락이 급격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로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지금은 등락이 나오는 거죠. 결국 누군가가 공매도를 환매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공매도를 유입시키면 거기에 따른 쏠림 현상들이 정말 하루에 10% 올랐다, 그 다음에 10% 내렸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면 처음에 변동성이 하루에 20% 갔다, 10% 갔다가 지금은 5% 미만으로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면 이게 이제 결국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수렴 구간에서 전형적인 모습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청산 물량들이 대거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이게 공매도 청산 물량과 차익 물량이 교차하겠죠. 그러면 이후에 이런 청산 물량이 나오고 나면 신규로 결국은 진입 물량이 나오느냐 아니면 혹은 하방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종목의 방향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보다는 결국 수급 논리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수렴 현상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까지 좀 이어지다가 실적 시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 장세, 모멘텀 장세가 시작될 때 아마 여기서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고점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시안지 소재는 오로지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렴 구간에서 가급적이면 아주 짧은 그 매매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비중을 늘릴 거나 혹은 전부 청산할 거냐 여부를 지금은 좀 관망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선택을 내릴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급 키워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위원님과 그 관련 키워드 끌고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2차 전지 내에서의 수급 이동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시속 게임으로 볼 만한 섹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 그 아니라고 한다면 분리막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뷰인지도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분리막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 내에 지금 수렴회가 다 돌았기 때문에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그 논리를 좀 찾기는 좀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반도체도 후공정 올라가니까 전공정을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리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2차전지를 볼 때 에코프로와 포스코 인터를 같이 봅니다. 뭐냐면 지금 변동성이 생긴 이후에 7월 말에 변동성이 생긴 이후에 직전 고점에 가장 근접한 주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포스코 인터입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고점에서 지금 다 많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150만 원하고 120만 원이니까. 근데 포스코 인터는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 유일한 주식이에요.
근데 오늘 이게 고점을 뚫을 것 같았어요. 5% 올라가면서 고점 뚫을 것 같았는데 거의 고점 못 뚫었어요.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는데 에코프로는 내일까지 이슈가 있죠. MSCI 지수.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미국 시간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장 끝나고 이제 발표가 됩니다. MSCI 지수에 에코프로가 들어갈 확률은 거의 지금 100%. 많은 증권사들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지만 에코프로가 들어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수준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패시브 자금을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수급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가면 다른 것들도 과거엔 따라왔어요.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런데 이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죠. 오히려 에코프로만의 독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거는 결국 MSCI 이슈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포스코인터가 오늘 지금 시도해서 조금 실패했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다시 시도할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고점을 뚫어주게 된다라면 포스코인터로 인한 오히려 다른 주식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로 인해서 다른 주식이 영향을 받기보다는 포스코인터로 인해서 다른 2차 전지들이 영향을 쟤도 뚫었으니 우리도 가자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움직임 주시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오후장에 또 한 번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더불어서 포스코인터의 도전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위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기에 뻗어나가서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적인 가장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이슈 잡고 그리고 오후장의 변화 요인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대중 투자 옥죄고 있습니다. 그 영향권으로 봐야 될지 미국의 CPI일지 매크로적인 이슈가 지금 반도체 쪽을 괴롭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위원님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있는 재료들이 반도체를 옥죄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른 요인들이 리스크로 지목되는 걸까요? 일단 미국은 지금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이 일반적인 범용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첨단적인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설비, 첨단 시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점점 옥죄고 있죠. 물론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은 좀 일부 있습니다. 뭐 기업들의 반발이라든지 정치적인 성향이 좀 다르신 분들에 대한 이견은 있습니다만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협과 기회가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위협은 미국과 공조를 맞추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우리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보면 반도체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중국이 지금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7월 달에 중국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과의 교역이 급감했어요.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중국도 가만히 죽지는 않겠죠. 뭔가 방법을 찾으면 우리한테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언론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어쨌든 하지만 한 가지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아직 발표 안 났거든요.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인공지능은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연관성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봐요.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데 인공지능이 왜 그 영향을 받느냐? 저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부 주식들이 좀 퍼포먼스가 좀 과도했다라는 게 제 개인 일관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지 미국이 중국을 옥죄서 인공지능이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챗GPT 나왔을 때 인공지능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 때린다고 해서 빠진다? 이건 또 논리적으로 또 모순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지켜봐야 된다.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이어서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수급 전체적으로 지수 연동 종목 수급의 영향은 지금 투톱이 받고 있진 않은지도 일단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수급은 크게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장기 펀드에서 유입된 물량들은 최근에 신규 유입이 없을 뿐이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헤지 펀드 물량이나 혹은 선물 옵션 연계되어 있던 물량들의 일부가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반도체나 AI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붙었던 거는 엔비디아가 AI 관련해서 EPS가 대거 상향되면서 그 시점부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결제 해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실적 시즌에 지금 현재 IT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는 거는 물론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미국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들이 나스닥 기술주들을 상당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요인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 조정의 그런 마무리 구간은 저도 8월 23일, 우리 시각으로는 8월 24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AI 실적이 어느 정도 과연 실적을 견인했고 향후 어느 정도 실적을 견인할 수 있냐라는 가이던스 여기에 따라서 아마도 반도체와 AI 관련된 종목들의 대거 모멘텀이 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비춰보면 결국 엔비디아의 가장 많은 HBM 관련돼 있는 반도체를 공급했던 하이닉스 사례를 보면 어쨌든 간에 D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20%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 기대치는 있는데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그 가이던스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충족을 시키냐 못 시키냐 여기에 일단 단기적으로 반도체와 AI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향으로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잖아요. 다 통틀어서 엔비디아의 위치를 확인하기까지는 섣불리 뭐 저점이다 모아가자라는 전략도 취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실지.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중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모멘텀에 따라서 단기적인 쪽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만 보시고 크게 보면 뭐 지금 당장 시세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에 대한 키워드까지 이야기해봤고요. 2위 1일 속도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저희 에너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폭등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유주의 강세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선물 쪽에서 나타나면 우리 시장에도 반영할 수 없을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데요. 위원님, 요 에너지주 쪽 좀 봐주세요. 이전에 급등락을 경험한 시장은 항상 이렇게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을 눈길이 가게 합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보면은 약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봐도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직접성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과거의 사례가 있다라면 이번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가스주들이 다 올랐죠. 근데 항상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럽의 가스 폭등과 우리나라 가스주들은 좀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도 그때는 다 불안하니까 곡물, 정유, 가스, 조선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올랐죠. 근데 보니까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는 게 그 사이에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유럽에서 가스가 이제 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반응이 없는 거죠. 저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현명해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에너지 가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유가가 물론 이제 수요발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급발이죠. 공급발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쉽게 안 내려오네요.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오전에 움직이다가 정말 자동차 기름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주유소 아무데나 들어갔더니 300원 더 준 것 같아요. 뭐 그럴 정도로 갑자기 이제 유가가 좀 급등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고 또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올 겨울은 넘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유주들하고 천연가스 관련주들에서는 일단 조금 꿈틀대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 초에 목도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급등보다는 서서히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의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가스주보다는 정유주들을 조금 급등락을 이용한 매매, 혹시 물려도 정유주들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 사이즈가 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탄력성 좋은 작은 쪽을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움직임은 보통 그렇죠. 작은 종목은 빨리 움직이지만 리스크가 크고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물려도 조금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1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키워드 저희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주 계속 관심 가져도 될까입니다. 바이오주 이야기를 대표님과 짧게 나눠보도록 하죠. 비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는 한 제약바이오 계속 봐도 된다. 라는 물음표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주실지 궁금해요. 이 키워드와 함께 어울려져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은 그렇다고요. 이유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지만 이게 모든 섹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형 제약사들 신약 발매되어 있는 특히 만성 질환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약 출시가 미뤄졌던
그 종목들이 지금 나온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런 점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대형 제약사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 어제 이제 나왔던 뭐 노보노디스크나 릴리 영양은 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내부적으로 어쨌든 제약바이오 ETF도 지금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유입될 수 있는 대형 제약사 위주의 관심은 계속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살짝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 어제 제가 이제 뒷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그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비만과 탈모입니다. 이거는 인류가 아직 극복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지만 이지한 대표님이나 저도 비만 그 약이 나오면 먹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테마가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한미약품에서 나오는 비만 치료제 중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악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지한 대표님이나 저랑 살찐 모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아마 따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것이 지금 탄력이 붙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쉽게 안 꺼진다. 자, 기억해 두세요. 비만과 탈모 이 테마가 붙으면 그것은 한동안은 움직일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숙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자,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이제 원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현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고요.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ETF 유입을 받는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유한양행이나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제약사들 한미약품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지금 신약 모멘텀에서는 휴미라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나 지금 현재 접근성 구비범에서 가장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실적도 2분기 상당히 괜찮게 났습니다. 진입 가격은 80만 원 전후에서 보시고 손절 가격은 그대로 70만 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95만 원 보지만 실적에 따라서 조금 더 상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따라서 더욱더 상단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차용주 MTN 전문위원 IS의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